요거 3분의 1승이고 얘는 3분의 5승이니까 지수가 2지.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접선의 기울기 찾는 거니까 준성아, 미분하면서 1을 바로 이렇게 넣으면 돼. 그 다음에 3번. 이게 지금 준성아 도함수가 주어진 거거든요. 부정적분을 한번 하시면 되고, 그죠? 여기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얘는 이제 가끔 합성함수의 극한으로 나온다. 근데 잘 하실 수 있죠, 합성함수 극한도. 안쪽에 있는 함수가 몇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는 거. 자, 일단 얘는 마이너스 1좌 극한하고 1호 극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5로 끝내시면 되고, 다음 자 5번도 이게 출제 포인트가 이럴 수밖에 없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점근선 줬지? 그럼 요거 B가 마이너스 4고 함수식이 여기까지 완성이 되고, 원점을 지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원점을 대입한다고요. 그럼 4 넘어오면 4는 2에 마이너스 A승 이렇게 되니까, 아 얘가 2구나. 그럼 A는 마이너스 2겠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으로 끝나는 거고. 쉽지? 6번. 이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봤던 게 나왔어요. 뭐 별건 아니지. 2, 3점짜리에서는 보통 양수로 출제가 되고, 주기가 3파이라는 것은 B분의 2파이가 3파이라는 얘기니까 일단 B는 3분의 2.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이라는 건 탑, 바텀 차가 이제 6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가운데 진동을 중심으로 진폭이 3이니까 A는 3.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거 다 맞춰졌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7번. 요거 이제 간만이라서 조금 헤매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이건 풀기 전에, 이것도 항등식이란 말이야. 수치대입법이 가능한. 풀기 전에 요 x에다가 뭐 넣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a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함수 형태는 몰라도 좌변이 0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일단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f2 구해야 되는 거니까 fx를 구하려면 우리가 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얘를 미분을 수행을 하죠. 그럼 이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와서 fx가 되는 거고, 그지? t가 아니지. 요 x로 바뀌어야 되지, 그지? 얘가 fx-fa니까. 요거 적분하시면, 미분하시면 2x-3a. 여기서 이제 f0이 양수인 걸 이용해서 a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f0은 마이너스 3a야. 근데 얘가 양수라는 것은 a가 음수라는 얘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이제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에 2 넣으시면 답이에요. 5번. 쉽죠? 자, 그 다음 8번 보시면 자, 첫째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이 나와 있고, 둘이 연립해서 이제 A2 찾는 거야. 요거 AAR 4승이라고 썼을 거고, 여기다 루트를 한번 달아줄 거예요. 지수를 절반씩. 그럼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거든요. 그쵸? 왜 줄이냐면 이게 A3야, 이게 A3. 그지?
자, 그 다음에 A3 플러스 2A4가 2라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A가 음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R제곱은 양수잖아요. 양수에다가 음수를 곱했으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준성 이해돼? 그럼 이게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A4가 8인데 2로 나눠져서 4야. 그럼 3번 항이 마이너스 6이고 4번 항이 4라는 건 여기에 뭔가 곱해져 가지고 4가 된 건데, 그래서 공비를 찾으려면 이 4를 요걸로 나누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A2를 물어봤는데 A2의 공비를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을 공비로 나누면 2가 돼요. 요걸로 나누는 거야. 답 9죠, 이렇게. 그치? 등차 등비 연립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9번인데 여기서부터 4점이잖아. 근데 우리가 9번까지 풀고 넘어가기로 했잖아. 니들도 보면 알겠지만 9번은 사실 4점이 아니야. 난이도가 항상 이래요. 보세요. 뭐 GX에 그렇다 치고 이거 너무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쵸? 일단 0분의 0 꼴이니까 확인하고 0 넣었을 때 분자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G1이 4. 요거 G1로 바꾸면 또는 분모 분자 로피탈 쓰면 얘가 통째로 뭐야? G'1. 준성이 알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 1 넣어서 일단 4인 거 이용해주고, 그 다음 미분에서 1 넣을 거야. 곱미분을 써야 돼요. 자, 여기에 1 넣으면 9가 된다는 얘긴데, 이게 2여서 6이니까 이만큼이 3이 돼야 돼요. 됐지? 끝. 이렇게 해서 일단 앞에 끝난 거예요. 객관식 우리가 첫 번째로 조져야 될 게.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이 늘면 10번, 11번, 12번도 이런 9번 비슷한 느낌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럼 풀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16번으로 갑니다. 자, 얘는 뭐 그림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공식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반지름 8이라 그랬고 중심각 세타가 4분의 3파이라고 했고 부채꼴 넓이 물어봤으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하시는 거죠, 그냥. A 20 써. 됐지? 그 다음에 17번. 얘들아, 시그마 관련 문제가 나오면 뭐 원래 이제 접근법도 몇 개 있고 알겠는데, 얘들아 이게 문제 번호를 일단 봐야 돼. 이게 일단 족밥일 거란 말이야. 그럼 안녕 족밥아 같은 느낌으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무조건 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러면은 이걸 뜯어내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냥 대입하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다 1부터 7까지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딱 수번째 항들만 14번째 항까지 나와. 근데 요 시그마 K제곱 풀게 되면은 6분의 공식을 쓰면 되고 7, 8, 15 NN 플러스 1, EN 플러스 1, 그지? 그 다음에 뒤쪽은 마이너스가 달린 상태로 1을 딱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홀수번째 항만 나와. 1번째 항, 3번째 항 해가지고 13번째 항까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1번부터 14번까지 온전한 합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 괄호 전체만 왼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에요. 20이 7개 해서 140.
너무 쉽지? 이거 틀리시면 안 돼. 물론 이제 4점짜리에서 시그마가 나오면 이렇게 좀 전개해서 힌트를 찾아가지고 뭔가 SN-SN-1을 쓴다든가 뭐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거 아니란 말이야. 2, 3점짜리는 족밥이라고요. 준성이 됐지? 그래. 그 다음 18번 봐봐요. 나왔죠? 그것도 아무 함정도 없는 문제로 이게 이제 2의 마이너스 1승이어서 밖으로 나오면 로그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넘겨주면 로그 2의 x-4 플러스 로그 2의 x-6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진수끼리 곱해도 되는 거고 풀기 전에 이거 해야 되죠. 진수 딱 째려보고 6보다 커야 되는구나. 맞아 준성? 는 3. 그럼 요만큼이 8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x는 2 또는 8인데 6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8.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이야. 좀 간만이긴 해. 근데 얘들아, 우리가 고1도 아니고 3차 이상의 방정식이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야? 함수라는 거야. 이거 함수야, 이거 함수. 그치? 그려놓고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야. 교점이 몇 개인지. 알겠어, 준성아? 여기 k가 이렇게 딱 잡혀 있으면 함수 그려놓고 이렇게 상수함수 옮겨가면서 푸는 거야, 그치? 그래서 3차 함수 그려야 되는 거니까 미분을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는 거 같은데 극대극소 찾아야 되는 거니까 0 되는 거 찾아주면 자, 3x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a가 돼요. 그럼 0 또는 2a지. 이게 이제 난이도가 혹시 4점으로 올라가면 0과 2a가 어디 있는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양수 a로 딱 줬어.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그림이 확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연습한 거 극대랑 극소를 찾아놨으니까 극대와 극소의 가운데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렀던 곳 A고 극대랑 함수값이 같은 곳 3A고 극소랑 함수값이 같은 곳 마이너스 A겠지. 다 일간극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이런 연습도 하시는 거고. 됐죠?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래. 그러니까 양의 실근이 한 개래요. 그러면 일단 0인 곳이 문제 판단의 기준이 되고 만약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잖아? 그럼 근이 총 3개인데 요게 2개의 근이 양수가 돼버리지. 이해돼? 그럼 양근이 하나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 위쪽으로 x축이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양근이 하나예요. 그쵸? 그 다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소의 x축이 걸리면요 음근 하나랑 양근 하나를 갖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 보니까 a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나 봐. 그래서 보면 우리가 판단을 위해서 극대극소를 조사를 할 거야. 자, 여기다 0 넣어. 여기 극대값이 40a 제곱이 돼요. 맞죠? 준서가 내가 하나 물어볼게. 40a 제곱은 양수야, 음수야? 그럼 x축이 위에 떠 있을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상황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극소 조사할게요. 2a를 여기다 대입해요. 자, 마이너스 4a 3승 플러스 40a 제곱이 되는데요. 요게 0이면 되는 거지. 딱 x축. y값이 0이면 되는 거야. 준성 이해돼? 그럼 요거 마이너스 4로 나누면서 a 제곱을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a 값이 10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목표로 했던 공통수학 문제들이 끝나는 거야. 한 개도 헤비한 게 없죠. 이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3, 4차를 워낙 많이 다루거든. 그리고 봐봐 얘들아, 너는 이렇게 3, 4차 그려놓고 이렇게 극대랑 극소의 x축을 걸어버리는, 또는 이렇게 y는 k라고 출제됐을 때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극대나 극소에 걸어버리는 짓은 원래 너무 자주 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오세요. 자, 23번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문자고 같은 문자가 3개, 3개씩 있는 그냥 공식 확인하는 문제죠. 그냥 끝내시면 되고, (140) 그 다음에 24번도 개꿀. 배반이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합집합이 그냥 PA 플러스 PB잖아요.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랑 뭐랑 더해가지고 8분의 5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PB가 그냥 8분의 2고, 문제에서 비교집합 물어봤으니까 답은 요 4분의 1을 부정하시면 됩니다. 그죠? 4분의 3이에요. 너무 쉽죠? 25번. 야, 이 이항 정리도 너무 여러분들 편의를 봐줬어요. 그죠? 이 뒤에 지수가 없어. 그치? 그럼 x 5승 찾아내려면 준성아, 여기 있는 x랑 곱해질 4차항을 여기서 하나 찾아와야 돼. 그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예요. 여기에 x가 곱해져서 5차항을 만들 거고, 6, 4, 24.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분의 1이랑 곱해질 6차항을 여기서 하나 찾아와야 돼. 6차항은 요거 3개, 요거 하나. 뭐 물론 여기 41이라고 써도 되고, 근데 뒤에 거, 앞에 거 초점 맞춰서 43으로 써도 되잖아. 그럼 앞에가 48에 32인데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x 5승이 돼서 둘이 더하면 8x 5승이 돼. 준성 이것도 맞춘 것 같은데? 잘했어. 근데 이제 여러분 26번부터 요번 시험 특인데, 요번 시험 특 약간 무거워 보여요. 대신 26, 27이 살짝 무거우면 뒤쪽에 있는 28, 29, 30 중에 하나가 유난히 쉽거나 아니면 앞쪽에 공통수학이 쉬워. 이게 다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 살짝 시간 걸린다고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 없어요. 맞추긴 맞춰야 되고. 자,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했어. 자, 6개의 자연수 중에 적절히 선택해서 A1, A2, A3, A4, A5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자, 가조건을 보시면 5번이랑 1번을 고정해 놨습니다. 1번이 결정되면 5번도 결정되는 거야. 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즉 2, 3, 4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된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K에 2, 3, 4를 넣어보면 돼요. 야, 준성이 된다니까 하다 보면.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1번이랑 5번 사이에 위치시키는 얘기고 얘네들끼리는 대소관계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나조건, 이거 뭐야? 다 곱해서 짝수라는 게. 저 중에 짝수가 하나 있습니다.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뜻이지? 다 홀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준성이. 이거 알아듣고 풀어서 맞춘 거잖아. 여기 봐요. 케이스 어떻게 나누면 되겠어요? 이걸로 나누면 돼요. A1 1이면 얘 5고 이거 2면 6이야.
그쵸? 이거 끝내면 돼요 이제. 봐봐. A1이 1이고 A5가 5야. 그러면은 이 1, 2, 3, 4, 5 중에서 적절히 3개를 뽑아가지고 여기 있는 2, 3, 4한테 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A1이랑 A5가 만약에 2랑 6이야. 그럼 요 사이에 A2부터 A5까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3개 뽑아가지고 A2, A3, A4 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 조건인데 5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미 A1과 A5 덕분에 짝수가 보장이 됐죠. 그러니까 A2도 A3도 A5도 요 5개 중에 자유롭게 가져가면 돼서 중복 순열로 뽑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 2, 3, 4가 1, 2, 3, 4, 5 중에서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얘도 5개, 얘도 5개, 얘도 5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뭐가 안 되냐면 A1이랑 A5가 둘 다 홀수다 보니까 얘네 셋이 다 홀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2, 3, 4가 1, 3, 5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27개를 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250-27. 그래서 답이 223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성 이렇게 했어? 어떻게 풀었어? 모르겠어? 아주 궁금한데? 빼기가 없어서 하기가 있는데요. 야, 이거 어떻게 했지? 125에 84에 44를 더했네? 아니, 뭐, 잘했어. 아이고, 잘렸네.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 같은 어떤 대수적인 문제들은 이 문제를 읽고 그냥 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문제풀이 순서가 잡히는데 도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으면서 니들이 순서를 정해야 돼서 그래. 근데 이런 10번 문제는 순서도 뻔해요. 읽어보면 그래. 봐봐. 각 A가 예각, 삼각, 예각의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찾는 문제야. R 찾는 문제야. 그럼 사인 법칙 써야겠지 마지막에. 당연하지. 그지? 그리고 가인트가 지금 AB가 4고 AC가 15래. 그럼 지금 각 A가 2번 사용됐거든. 문제를 서술할 때. 삼각형을 그려줄 건데 문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A 꼭지점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삼각형을 네이밍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네이밍을 하니까 이쪽에다가 AB 그 다음에 길이가 좀 4배 안 되게 각도 A는 예각이면서 이런 식으로 C를 잡아주면 돼. 망설이지 말고 그리고 그리다가 문제의 뜻에 안 맞는 그림이 되면 치우고 다시 하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지금 나인트가 뭐야? 삼각형 넓이지? 24잖아, 그지? 너네 넓이 공식으로 배운 거 뭐 있어? 물론 몇 개 있는데 맨 처음에 배우는 넓이 공식이 뭐야? 뭐야? 그건 초등학교 4학년 때고 초등학교 3학년 때고 그것도 맞아. 거기서 파생된 거긴 해. 이웃하는 두 변에다 사인 곱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들아 당연히 이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야. 요거 구하는 걸로 시작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30분의 24여서 사인 A가 5분의 4가 되거든요. 맞죠? 나 R 찾아야 되죠? 사인 찾았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자기가 무슨 법칙을 모르고 시험장에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아시죠? 자, 알고 해야 되고 사인이 있어요.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대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를 X로 딱 잡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찾아와야 되는데 이거 이제 암산하시면 되지. 그렇지. 이 sin A가 5분의 4인 거 상상하셔도 되고 아니면 1에서 25분의 16을 빼도 되지, 그지? 어떤 방법으로든 빠르게 찾아서 계산하면 돼. 자, 9, 4, 36, 72니까 241에서 72 빼는 거거든? 그러면 1의 자리 그거 23 빼기 7이니까 169예요. 그럼 x가 13입니다. 그럼 2r은 sin a분의 a지. 그래서 4분의 65가 되는데 r 구해야 되니까 양변 2로 나눠서 8분의 65. 이렇게 해서 1번이야. 2번이야. 되게 쉽죠? 그 다음에 11번 자리. 원래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귀납법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약간 앞쪽으로 당겨지기 시작했어요. 앞쪽으로 당겨지면 개꿀이야. 이거 문제 개 쉬워요. 알겠죠? 우리 수학 특강이나 뭐 이런 데서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귀납법 많이 다뤘지만 그때 뭐 정방향 추론이고 역방향 추론이고 뭐 어삼시사에서 막 여러 번 풀었지만 이건 그딴 것도 필요 없어. 그냥 1번부터 차근차근 찾아서 3번 찾으면 돼요. 알겠죠? 근데 보니까 보통 귀납법이 하나 나오는데 보면 20번에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 기조가 반복이 되면 6모까지 이제 반복이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 쪽에 하나 있고 쉬운 문제 쪽에 하나 있고 해서 2개 정도 나올 수 있다. 근데 2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갈게. 얘를 온전히 잘 느껴야 돼. 음수일 땐 마이너스 2배에서 다함항을 만드는 거고 양수일 땐 3 빼서 다함항을 만드는 거야. A1 값 추론하는 거니까 일단 A1을 A로 주면 이제 스타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A가 양수냐 음수냐. 자, 만약에 양수면 2번을 만들 때 1번에서 3 빼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음수면 2번을 만들 때 마이너스 2배에서 2번을 만드는 거예요. 준성 이해되니? 뭐 이런 얘기니까 안 써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부호가 확정이야. 왜냐면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놨으니까 준성아. 이거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그럼 3번은 이게 양수니까 저 아래에 있는 규칙으로 3 빼서 만드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나 조건 적용시켜가지고 A 찾으면 돼요. A3는 A1 더하기 4. 이렇게 A값 하나. 이 조건이랑 딱 맞는 답이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얘가 문제인데 A가 양수인 거 오케이. 근데 A-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두 갈래로 가는 거야. A가 3보다 클 때 양수고 A가 3보다 작을 때 음수인데 이 글로벌 컨디션도 지켜줘야 되고, 그죠? 전제 조건도 지켜줘야 되고. 그럼 여기서 3은 A가 3보다 커서 이게 양수니까 3 빼서 만드는 거고, 여기서 3은 A가 3보다 작아서 얘가 음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 조건을 적용시키면 3번은 1번 플러스 4예요가 되는데 A가 지워지니까 해가 없다고. 그죠? 여기선 3번은 1번 더하기 4입니다 해서 문제를 풀면 A 값이 3분의 2가 나와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A 값 두 개 구했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5 해가지고 4번이에요. 쉽죠? 추론 얼마 안 됩니다. 이건 맞추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12번. 한대 맞췄어? 너 잘한다, 수험스트는 이제. 나머지 분들 잘 들어요. 얘들아, 이거
나한테 수학을 배웠는데 이런 문제, 이 문제 틀리잖아요. 거속식 문제 틀리잖아요. 나 자존심 상이에요. 자존심 상이에요. 이거 맞추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나 너네 이거 틀리면 나 굉장히 자존심 상해. 이거 봐봐. 한번 우리 연습 좀 같이 또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 맞춰야 돼. 너희도 알겠지만 이제 정답률 100%가 되는 4점짜리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겠니? 사실 지금까지만 풀었어도 지금까지만 해도 지금 몇 개 맞췄어? 나 10번, 11번 풀었니 방금? 그럼 지금 원점수 60이잖아. 요까지 하면 64야. 그러면은 보통 이제 3등급 나오기 직전이란 말이야. 자 보자. 자,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나와 있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거야. 그럼 보통 이제 기억을 보고 문제의 풀이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데 일단 xt 좀 구해놓을게. vt는 뭐야? t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속력을 알려주는 함수지, 속도를 알려주는 함수지, 속도를. xt는 뭐야? t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이제 그 점의 위치, 좌표값을 알려주는 함수죠. 구하는 게 어렵지 않지. 그냥 부정적분 하면 되니까. 이거에 의구심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적분상수 C가 필요하긴 한데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0 넣으면 0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C는 일단 없고. 준성이 이해되니? 자, 여기서 우리 XT 그래프랑 VT 그래프 해석을 조금만 연습해보자. 간만이거든? 잘 들어봐. 자, 뭐 이런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 쳐봅시다. 알겠어요? 얘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조사한 함수야. 오케이? 자, 지금 0,0 보여요? 0,0 보여요? 여기 이제 위치 함수가 지나는 점이죠? 그럼 t는 0일 때 x는 0이다 이런 뜻이네. 그러면은 0초일 때 나는 일단 어디에 있는 거야? 원점에 있는 거야, 이 물체는. 그치? 자, 1초 때 이 물체의 좌표값은 몇이에요, 지금? 3이지. 그럼 1초 때 나는 저기 3에 있는 거야. 그럼 0초부터 1초까지 이 물체의 이동거리 몇이에요? 준성아. 그래, 당연히 3이지. 알겠지? 이걸 모르진 않겠지? 자, 그 다음 물어볼게. 2초 때 내 좌표값은 몇이야? 2지. 나는 이제 2에 있는 거야. 알겠어? 다시. 1초 때 난 어디 있다고? 3에 있는 거야. 2초 때 난 어디 있다고? 2에 있는 거야. 알겠지? 내가 물어볼게. 0초부터 2초까지 내 이동거리. 4야. 알았지 방금? 네가 2라고 대답하고. 4야. 민성 이해돼? 이해돼? 이해가 안 돼? 3에서 2로 왔는데 내 이동거리가 4라는 게 이해 안 돼?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돼? 되지? 되겠지 얘들아. 이거 무슨 중학교 물리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좌표평면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그지? 1초 때 내 위치는 3이었다가 2초 때 내 물체는 위치가 2가 됐으니까 내 이동거리는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알겠죠? 이해되지?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2초 때 0초부터 2초까지 내 변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변위는 이제 위치 변화량만 보는 거거든. 처음에 0에 있었는데 2초 때 2에 있으니까 경로 말고 결과만 보는 거야. 이 변위는 몇이야? 2. 이게 2야. 알겠어? 그래서 얘들아 이동거리라는 것은 지금 3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변이라는 것은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VT 그래프는 어차피 XT 함수의 도함수니까 그리는 게 어렵지도 않아.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니까 도함수 값, 즉 기울기 값이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도함수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리죠? 맞아요?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 인 거란 말이야. 처음에 위치 값이 증가하잖아. 그래서 속도가 지금 양수야. 1에서 잠깐 멈췄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1초부터 2초까지는 감소한다고 좌표값이. 그래서 내 속도는 음수가 되는 거고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속도가 또 음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봐봐. 이동 거리량은 즉 함수값의 차는 VT 그래프에서는 뭐야? 면적이었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인 거예요. 이 좌표값의 차, 이동 거리는 이 V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면적이 지금 1이야. 그러면 이동 거리를 찾으려면 이 면적값이 다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 적분을 하는 거고 변위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VT 그래프가 양수일 때는 면적값을 양수로 꺼내야 되고 VT가 음수일 때는 면적값을 음수로 꺼내야 변위가 되는 거니까 이건 정적분이다 이렇게 배운 거지. 그래서 이거 물리적으로 이해 안 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이걸 암기를 해. 이동거리는 넓이적분, 그 다음에 변위,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응용 문제를 못 풀고 이런 문제도 풀기가 엄청 어려워져요. 얘 해석을 잘 하면 돼. 물리적으로. 이게 깡패같이 문제 푸는 방법이거든. 자, 이거 연습 조금만 더 해볼게. 자, 지금 3초 때 내 좌표값은 몇이야? 5지. 3초 때 내 좌표값 5지. 그지? 자, 잘 들어. 2초부터 3초까지 내 이동거리 몇이야? 민성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 2초 때 2에 있고 3초 때 5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마지막. 3초부터 1초부터 3초까지 내 이동거리 몇이야? 4. 이해돼? 3에서 2에 왔다가 5로 갔잖아. 3에서 2에 왔다가 5로 갔잖아. 4야. 이해돼? 이 좌표값의 차를 보는 거예요. 민성 이해돼? 이게 되면 이 문제 정말 쉽게 풀 수 있어. 그리고 나 원래 방학 때부터 이렇게 강의했어. 얘들아 좀 써. 자, 봐. 간다. T는 1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라고 물어봤어. VT 그래프의 부호를 보면 되거든요. 꼭지점보다는 절편 기준으로 VT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1하고 3분의 8이에요. 자, 여기 이제 VT 그래프야. 됐죠? 뭐 Y절편은 8인 것 같아. 그럼 1초 때 속도의 부호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양수에서 음수로 떨어졌지. 맞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맞아요. 맞고. 자, 전피의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 전피의 위치를 물어봤어. 그럼 가속도 함수를 찾아서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을 구하면 t가 몇이에요? 2죠? 2초 때 가속도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2 넣으란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문제는. 알겠어요? 16이랑 8이랑 암산해가지고 24라고 써버렸어요. 뭐 어쨌든. 돼? 이것도 맞아. 자, 그 다음 시각 t는 0에서 2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는 6이다 이렇게 돼 있어. 2면 여기잖아. 정석 이거 맞췄어? 아니야? 이거 봐봐. 2면 여기잖아. 0초부터 2초까지 지금 이 물체의 이동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VT 그래프로 풀면 이 짓을 해야 된다고. 근데 봐봐. 뭐 XT 그래프 그리는 게 1이니 1도 아니야. 이게 도함수인 거고 이거 가지고 원래 함수 그리면 XT잖아. 그치? 이거 2차니까 XT는 3차일 거야.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그렇지? 그럼 3차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지? 자, 여기에 0초고 지금. 자, 간다. 원점을 출발해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0초 때 내 물체의 좌표값은 0이야. 이해돼? 그 다음에 1초 때 내 물체의 좌표값 구해보자. 여기다 1 넣으면 돼. 3.5. 3.5. 그 다음에 2초까지 물어봤으니까 2초 때 내 좌표값 구해보자. 여기다 2 넣으면 돼. 근데 니은에서 계산해놨잖아. 오케이? 자, 연습했다. 긴장되는 순간이야. 처음에 0에서 2분의 7 갔다가 2로 왔어. 처음에 0에서 2분의 7 갔다가 2로 왔어. 처음에 0에서 3.5 갔다가 2로 왔다. 처음에 0에서 3.5 갔다가 2로 왔어. 이동거리 몇이야? 아니야. 이동거리 몇이야? 5야. 그래. 이렇게 날리는 거야. 좀 써. 민성 이해됐어? 3.5 갔다가 1.5 떨어졌잖아. 좌표값이. 이동거리 5야. 준성 알겠어? 근데 물론 얘들아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되긴 해. 당연히 이것도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평소에 두 가지로 풀긴 해. 알겠어? 이거 꼭 쓰고 그리고 정석도 하고. 정석은 그냥 VT 그래프 그려놓고 면적 구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동거리 물어봤어? 변이 물어봤어? 이동거리 물어봤지? 그럼 봐봐 준성아, 이거 음수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넓이적분을 하는 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니들이 봐도 피곤해. 0부터 1까지는 3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8적분 해야 되고 1부터 2까지는 요 마이너스 달아서 적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단순 연산이 반복되면 니들은 뭘 해요? 계산을 틀리죠. 하기 싫어. 어우, 장난 아니잖아.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요 뒤쪽에 이제 이렇게 여기 같으면은 이쪽에 항상 이쪽에 2배 되는 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2인가? 이거 뭐지? 나 이거 2 넣은 거 같은데? 또 24라고 썼네? 마이너스 2인 거 같아요. 그러면은 7 마이너스 2다, 그지? 할 거야? 그러니까 연습은 해. 둘 다 해. 왜냐면 실전에서 뭔가 그래프가 꼬이거나 그래서 내가 이거 XT를 이렇게 차이로 못 찾을 수도 있거든. 알겠어? 둘 다 하는데 수다를 2개 갖고 있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끝내야 된단 말이야. 시간 없어. 준성 이해돼? 제발. 해. 알겠죠? 민성 이해했어? 이렇게 풀어라. 자기가 이걸로 푸셨던 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푸셨던 분들은 둘 다 연습하다가 저 방법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장담할게. 13번. 자, 니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나는요 진짜 이런 문제를 보면 반가워요. 얘들아, 맨날 나오는 문장이야. 맞춘 사람? 맞췄어? 잘하네. 우리 방학 때 했던 어삼시사 난이도가 딱 요 문제 난이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맞추시면은 3등급이 계속 나옵니다. 3등급이 계속 나오고요. 뭐 2등급도 나올 수 있어. 요 정도 난이도를 계속 맞추면. 근데 봐봐. 예전처럼 어렵게 안 느껴질 거야, 준성아. 그리고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요거 연습하고 용모 보고 그 다음에 6월 말에 확통 끝나고 나면 7, 8, 9, 10, 11월 달에 계속 이런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이제 너네도 나처럼 볼 수 있어. 야, 이게 맨날 나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남수 fx.
그리고 밑에 이렇게 fx를 줘요. 그럼 하는 짓이 맨날 똑같아.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fx를 주고 fx를 줘. 그럼 하는 짓이 맨날 똑같아. 알겠어? 잘 봐. fx를 정리해서 여기에다 리미트를 다는 거야. 하는 짓이 맨날 똑같아. 얘들아, 연속인 fx 이걸 왜 굳이 힌트로 주겠니? 연속성 어떻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개념 수업을 다시 하는 거야. 알겠어? 바로바로 나와야 돼. 지금 개념들도 되게 안 잡혀 있어요. 연속성 어떻게 따지는 거야? 어떤 지점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세 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쓰란 얘기야 지금. 준성아.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뜻이에요. 저게 성질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알겠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곳에 극한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구할 수 없는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의심점을 리미트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의심되는 곳이 어디야? 분모가 0 될 때거든. 그치? 이 x에 지금 이거 0을 못 넣어. x에 0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1 빼기 1이니까 0 되지. 그러니까 지금 f 0을 못 구한단 말이야. 연속인 fx라 그랬는데 f 0을 못 구해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스타트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니들은 이 문제 보고 답답하겠지만 맨날 똑같아. fx 주고 여기다 의심점에다가 리미트를 뻥 때리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에 따라서 문제들이 좀 스타일이 바뀌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돼도 얼마나 빠르겠니? 민성 이해됐니? 근데 이제 놀라운 건 0분의 0꼴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오랜만이니까 내가 이해할게.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줬던 그 프린트를 준 거야. 집에서 풀어보라고. 자, 가자. 유리와 제곱 빼기 제곱 분자에는 켤레. 준성이 되지?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 집어넣고 1 집어넣는 거죠. 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뭐야? 1이 아니야. 미안해. 0이야. 0 넣어야 분모가 0이 돼.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1 플러스 1이니까 2a고 맞아? 분모에 2 달려 있으니까 a네. 오케이. F0은 A. 자,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니지. K부터 K 플러스 12까지 평변이 2분의 1이래. 뭐 이런 얘기잖아. 이 식을 못 쓰는 사람 없겠지. 평균 변화유식. 내가 K 플러스 12 빼기 K라고 안 써도 되죠. 양변에 12 곱해주면 이게 함수값 결정할 때 쓰세요 라고 준 거야. 근데 이 문장도 뭐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 12보다 큰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K인 곳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6만큼 큽니다. 뭐 이런 뜻이니까. 예를 들어 F12는 뭐란 얘기야? A 플러스 6이란 얘기고. 준성이 이해돼? 여기다 00을 넣어도 되는데 너무 조잡해. F12-F0은 6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의식을 느껴. F24는 뭐겠어? 준성아, F0이 A고 F12가 A 플러스 6이 됐어. F24는 뭐겠어?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겠지? 뭐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문장 자체가 그런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F? 28. 근데 내가 함수를 0부터 12까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F28도 쭉 땡겨와서 계산해야 돼. F28은 뭐랑 연관이 있겠어? 당연히 F16이랑 연관이 있겠지. 얘는 F4랑 연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다 4 넣을 거예요. 그럼 루트 9 마이너스 1이니까 2고 위에가 4a라서 2a가 돼.
그럼 이거 이제 60 더하면 돼.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얘야, 얘. A만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문제는 끝났는데 니네들이 이걸 못 떠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이 문제랑 연결이 되는지 좀 보여줄게. 너네 여기 좀 봐봐. 정서 봐봐. 너네 어떤 fx가 있어. 근데 이 fx를 0부터 2까지만 준 거야. 근데 연속인 fx래. 알겠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fx래. 근데 그래프를 0부터 2까지밖에 안 준 거야. 보통 이러면 나머지 구간도 완성하라고 주기성을 주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 그럼 0부터 2까지 fx를 잘 그려놓고 요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쭉쭉쭉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연속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꼭 만족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쭉쭉쭉 이어붙였을 때 연속이 되려면 첫 번째 구간에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 뭐였는지 기억나? 첫 번째 값이랑 마지막 값의 함수 값이 같아야 돼. 맞아요? 첫 번째 값이랑 마지막 값의 함수 값이 이렇게 같아야 돼. 오케이? 그래야 이걸 갖다 이어 붙였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어? 만약에 0부터 2까지 준성아 함수가 있다고야. 그럼 이걸 그대로 갖다 붙여야 되니까 연속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였냐면 결국 12까지는 이 함수를 그릴 건데 12부터도 이 함수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12에서 함수 값을 확인한단 말이야. 그런 과정이잖아. 그 결과 첫 번째랑 마지막 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지금 가에서 함수를 몇부터 몇까지 줬어? 0부터 12까지. 근데 얘가 다 연속이라며. 그럼 어디서 확인을 해야 돼, 지금? 12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뭐 0에서 확인을 하든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지금 찾아놓은 F12는 위에 걸로 찾은 거야? 아래 걸로 찾은 거야? 아래 걸로 찾은 거야. 요 A만 위에 걸로 찾은 거고 F12를 요 아래 걸로 찾은 거야, 6도에서. 맞아? 그럼 여기서도 F12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나 12를 넣어요. 그럼 위에가 12A고 밑에가 루트 25-1에서 4거든? 오케이? 4분의 12A니까 몇 A야? 3A야, 3A. 끝났어, 문제는. 얘네 둘이 같게 만들면 돼. 여기다 3 딱 넣어서 답은 18이야. 얘들아, 니들이 처음이라서 내가 주절주절 좀 길게 풀었거든? 왜냐면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랑 연결이 돼야 이 문제가 야, 이런 얼토당토 없는 문제를 않는 문제를 내가 수능에서 어떻게 푸냐 이런 반응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랑 연결해 주느라 오래 걸린 거야. 알겠어? 일단 답은 18이고 간결하게 만들어 줄게. 요게 이제 기출 분석이야. 이렇게 하는 게 기출 분석이야. 자, 봐봐. 필요한 거 적고요. 뭐 한 번 더 써줄 거라서 뭐 이거 하고 해도 돼.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발가벗겨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표현이 나오면 다른 데서도 써보는 거야. 외워야 돼. 쌤, 저는 공부를 해도 심화 문제가 안 풀리지. 이거 안 외우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거 외우고 공부를 해야 돼. 봐봐. 이 문제는 너무 명확한 문제야. 아무 함정도 없어. 간다.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라고? 아, 이거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연결 짓는 거네. 해가지고 여기서 fx를 딱 땄더니 그냥 본능적으로 얘가 0 되는 x값 찾는 거야. 이 문제가 0에서 이상해. 그래서 f0을 구해놓고 시작을 해요. 알겠어? 당연히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11, F12 다 구할 수 있지. 근데 이걸 이용하게 됐을 거라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보니까 k 플러스 12에서의 함수값하고 k에서의 함수값이 6 차이 난대. 이러고 이제 문제를 시작하는 거야. 문제에서 뭐 물었어? F28. 아, 그럼 이거 16이랑 4로 찾으라는 얘기구나. 아니, 나 조건이 그러니까 이거 2a니까 이게 2a 플러스 6이고 이게 2a 플러스 12란 말이지. 그죠? 그럼 a만 구하면 돼요. a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은 12에서 연결 짓는 거야. 오케이? 밑에서 f12 구하면 여기 있는 f0이 6 더해져서 12, a 플러스 6. 그 다음 위에서 f12 구하면 3a. 이렇게 연결지어서 a 값 끝. 여기다 3 넣으면 돼. 됐어? 이렇게 푸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 자체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0부터 12까지 주기함수로 주고 뭐 시작되는 문제가 더 많지. 약간 뭐 문제가 바뀌어 있는 건데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주기성을 준 거잖아 사실은. 6씩 더해서 함수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니까. 되지 준성아? 풀 수 있어. 이제 이런 난이도에 계속 도전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4번은요. 요건 이제 이번에 맞추면 1등급이 있습니다. 요건 맞추면 1등급이에요. 이번 시험은 맞췄어? 찍어서 맞췄어? 근데 얼토당토하게 찍지 않았지, 그지? 아니야, 그냥 완전 찍었어. 알았어. 14번. 요거는 요번에 맞추셨으면 1등급 문제예요. 근데 같이 풀어볼 거거든? 저와 푸시면서 여러분들도 제 관점을 좀 같이 가지셔야 되고요. 삼각함수를 마스터하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답지에서는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자, 한번 봅시다. 14번을 풀었어, 만약에 얘들아. 그럼 14번보다 어려운 번호가 뭐뭐 남았어? 공통수학에서는 15, 22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8점이니까 92죠. 그죠? 뭐 확통에 30번까지 쳐준다면 한 3개? 이번에 1컷 몇 점이야? 확통 1컷 86이고 미적 1컷 82야. 86이면 마이너스 14점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맞추면 확실히 1이긴 해. 그런 문제를 지금 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해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간다. 근데 이 문제에서 풀이할 때 쓰이는 수단들이 나중에 쉬운 4점 푸는데 또 쓰여. 자, 잘 봐. 아, 이거 소리 나서 싫어. 스레빨 이상한 거 사가지고. 너네 초콜릿 먹을래? 이거 너무 귀엽지 않니? 난 무슨 개 사료인 줄 알아서 처음에. 하나씩 줄게. 요즘 초콜릿이 귀여우니까. 개 사료인 줄 알아서 처음에. 근데 이걸 당 떨어질 때마다 조금 먹는 거래. 많이 먹으면 나트륨 올라오니까. 하나 더 줘. 맛있지 않아? 네. 자, 봅시다. 잘 봐.
위에 9분의 2파이 있니? 9분의 2파이? 그거 몇 도야? (9분의 2파이) 몇 도야? 아이고. 9분의 2파이 40도. 그래. 그냥 파이가 180도잖아. 180 곱하기 9분의 2 하면 되잖아. 민성 알지? 40도지, 그지?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길이를 빼면은 길이가 9분의 2파이 40도인가 봐. 그럼 B-A가 70도야, 70도. 아니, 여기. 아니, 여기 빼면 20도인가 봐, 20도. 이게 AB 길이 구하는 문제잖아. 예. 이게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만족되는 숫자거든요. 둘이 y값이. 예를 들어 이거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긴 하거든. 각도가 사인이니까 뭐 이런 데가 60도고 뭐 이런 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이니까 뭐 210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60도, 210도인 건 아니지만 그런 각들이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값을 보아하니 더하면은 270도다, 그지? 270도. 실제로 빼면은 20도 차이 나야 되는 거니까 길이가 20도 차이 되는 거야? 차이 나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40도 차이 났었잖아. 9분의 2파이라 그랬지 아까? 그러면은 반반 떼서 하면은 20도 차이 나는 거라서 여기 70도일 것 같은데요? AB 길이 구하는 거지. 아, 10도겠다. 그럼 여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암산은 안 되는군요. 대충 5번 아니면 3번일 것 같은데 암산은 안 되네. 자, 한번 해볼게. 자, 갑니다. 지금 문제에서 준 힌트가 사실 하나밖에 없지. CD-AB가 9분의 2파이. 맞아? 배경 얘기 좀 하자. 너네 사인 함수가 요래 가. 그지? 그리고 상수함수를 얹어. 그 상수함수는 특수각이랑 연관이 있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일 때가 제일 많고요. 그냥 아무 연관 없는 어떤 상수일 때도 있습니다. 그죠? 얘가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이면 여러분들은 정확히 얘네가 몇 도인지도 구할 수 있고, 얘가 그냥 임의의 상수로 나오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많이 되냐면 이 두 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주고 합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죠. 그렇죠? 이거 한 몇이에요? 자, 죽이 나오면 내가 몇 분할하는 습관을 들이라 그랬어? 4분할. 그리고 4로 나누면 2분의 파이지. 그럼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야. 자, 다시 물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야?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중점의 2배. 알겠어?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당연한 건데 이런 대칭성이 중요해. 돼? 그럼 봐봐.
문제에서 CD-AB를 9분의 2파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 힌트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이렇게 2분의 파이랑 이렇게 2분의 3파이로 반을 갈라가지고요. 제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문자로 잡을 겁니다. 그럼 힌트가 이렇게 간결해져요. 이해돼? 9분의 2파이가 아니라 9분의 파이겠지. 절반씩이니까. 내 말 이해하고 있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A, B의 길이? 그럼 2A만 찾으면 이 문제 끝이네. 준성 이해했니? 2A만 찾으면 이 문제 끝이네. 근데 벌써 식이 하나 있네? 그럼 나 이제 식 몇 개만 찾으면 돼? 한 개만 더 찾으면 돼. 끝났어요. 근데 물론 그 식 하나 찾는 게 좀 어려워. 내 말 이해되니?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벌써 문제가 끝났잖아. 식 하나만 찾으면 돼. 됐지? 근데 보통 이렇게 힌트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가 오지기 어려워요. 근데 설명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여기 좀 봐. 여기 좀 봐. 배경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봐. 여기가 만약에 2분의 루트 3이야. 오케이? 그럼 너네 여기 각도 어떻게 찾아? 지금 문제는 이런 거야. 니들의 문제는. 이 기초를 다 까먹었어요. 다시 다 떠올리셔야 돼. 2분의 루트 3이야. 요거 사인 x고. 여기 어떻게 찾아요? y는 사인 x 함수랑 y는 2분의 루트 3 함수랑 교점 찾으면 되잖아. 이거 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그럼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도 어떻게 구해요? 몇 도? 그러니까 60도. 또. 그러니까 니네 아직도 삼각방정식의 원리를 모르는 거야. 사인 x가 2분의 1이면 뭐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이러고. 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면 뭐 60도, 120도 뭐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그게 예전에는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잘 유도를 했는데 지금 막 외워서 푼다고.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x 플러스 1이 예를 들어서 5야. 그래서 1을 넘긴대. 근데 왜 넘겨? 또는 어떻게 넘겨져?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원리가 다 있는 거지? 하은아,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도를 찾는 원리가 뭐야, 원리가?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아. 민성아, 원리가 뭐야?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도 어떻게 찾아? 정서, 이거 어떻게 찾는 거야? 그럼 다시 사인 120도 어떻게 읽어? 사인 120도 어떻게 찾는 거야? 방금 머릿속에 그린 거 뭐야? 좌표평면? 거기다가 뭐 하나 더 그려야 되잖아. 뭐 그려야 돼? 좌표평면에다가 120도? 직선? 원 안 그려? 원?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알려줘야지. 원 그리고 120도 그린다면 뭐하니? 엉망진창이구만. 근데 괜찮아. 다 까먹었으니까 다시 하면 돼. 근데 이제 내가 너네 상태를 어느 정도인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하는 거야. 단위원 그려놓고, 얘들아. 갈 길이 먼데? (120도를) 그린 다음에 뭐 이렇게. 근데 여기다 그리면 그림이 망가져서 난 여기다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점에 뭘 읽는 거잖아. 사인값. 뭘 읽든 거야. 뭐.
뭐 몰라? 여기서부터 수업해야 되는 거야? 민성아, 뭘 읽어야 되는 거야? 아, y좌표 값을 읽어야 되는 거야. 준성아. (120도와) 동경,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저 교점에 이 y좌표 값을 읽어야 되는 거야. y좌표 값을. 그래서 120도일 땐 사인이 크고 150도일 땐 사인이 낮은 거야. y좌표 값을 읽으니까. 이해돼? 알죠? 그럼 여러분,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도는 어떻게 찾는 거야? y좌표 값이 2분의 루트 3인, 이거 잘 기억해. 이거 y는 2분의 루트 3, y좌표 값이 2분의 루트 3인 점을 찾아서 동경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했었잖아. 다시 기억해야 돼. 그럼 몇 도랑 몇 도야? 60도, 120도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 자, 이제 가자. 얘도 A에 B의 X좌표를 찾으려면 사인이랑 K의 교점을 구해야 되잖아. 단위원을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아이씨. 그지? 사인 값이 K인 각도를 찾을 거잖아? 그럼 일단 뭐가 필요해? Y 값이 K인 점이 필요해. 여기를 찾아, 이렇게. 그리고 지금 K가 좀 1에 가까워 보이긴 하지. 좀 높지. Y 값이 K인 점을 찾아서 동경을 그려주는 거지. 돼? 이러고 나서 이제 각도를 읽는 거야. 각도. 뭐 알파 각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알파야. 됐지? 그 다음에 B쪽 이 각도는 얘들아, 니네 분명 나한테 대답해줬어. 얘네 둘이 더해서 파이라고. 그럼 더해서 파이가 되는 각도들은 Y축 대칭이지? 그래서 여기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이해돼, 준성아? 원래 더해서 파이면 하나 알파, 하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기도 하고, 파이에서 알파를 뺐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여기 파이 마이너스 알파. 됐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CD는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제곱이랑 사인 함수의 교점이잖아. 그지?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제곱이라는 이 상수 함수가 하나 더 필요해. 맞아요?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요 K랑 요 루트 1 마이너스 K제곱. 보여? 저걸 보고 피타고라스가 떠올라야 되거든. 내가 지금 그려놓은 게 단위원이니까 요거 K지. 그지? 여기 몇이야? 1. 맞아? 그럼 요 밑변 몇이야? 루트? 1 마이너스 K제곱. 맞지? 이 두 값이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제곱 그릴 때 한 요 정도 길이 되게 그려줘야 돼. 그리고 동경을 그려볼게. 오케이?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잡아볼게.
그럼 얘들아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은 다른 직각삼각형일까 같은 직각삼각형일까? 같죠. 방향만 다를 뿐. 이건 자빠져 있고 이건 서 있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K인 거고 여기가 K인 거야. 길이만 봐. 여기가 1-K제곱인 거고 여기가 1-K제곱인 지금 이런 문제야. 되고 있어? 그럼 봐봐. 내가 이제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하면 잘 봐. 끝까지. 베타라고 하면 요 C의 X 좌표값이 베타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알파각이니까 여기도 알파각일 거 아니야? 이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맞아요? 이 알파가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근데 좀 K의 대변이 알파인 거라고 지금. 그러면 얘네 둘이 평행하니까 이 알파가 이렇게 또 넘어오거든? 맞아? 이게 막곡지각인 건 아니다. 맞죠? 자, 여기서부터 대답해 보세요. 잘 봐요. 주황색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면 몇 도야? 270도. 그렇지. 주황색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면 몇 도야? 270도. 얘들아, 당연히 두 개의 각은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을 거야. 너네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개의 각도나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개의 각도나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개의 각도의 관계성을 설명할 때 두 각도의 합이나 차가 특수한 각에 위치하는 거 성질 이용해서 문제 풀죠. 맞죠? 이 두 각도 마찬가지야. 더하면 몇 도라고? 270도야. 이 문제는요, 요거 하나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근데 요거 찾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베타랑 알파를 A, B로 바꿀게. 우리의 원래 목적 잊지 않았지? 식 찾아놨으니까 BA에 대한 식 하나 더 만들기로 했지. 자, 베타랑 알파 표현해볼게. 이거 지워도 되잖아, 이제. 준성아, 베타 어딨어? 쪽 있죠? 여기요, 여기 몇이야, 여기? 2분의 3파이야. 그죠? 그러면 요 베타는요? 2분의 3파이 빼기 B. 오케이. 자, 알파 표현해 볼게. 준성아, 여기 어디야? 2분의 파이. 그러면 저 알파는 2분의 파이 빼기 A. 잘했어. 그럼 이렇게 더하면 2파이죠. B-A는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으면 야, 요거 2분의 파인가 보네. 그지? 자, 끝. 여기다 쓸게. 요거 2분의 파인가 보네. 2파이 빼기 2분의 파이 해야 2분의 3파이잖아. 자, 내가 구하는 게 2A니 2B니? 2A죠? AB 길이 구하는 거였잖아. 그치? 물론 더해서 B를 구한 다음에 A를 구해도 되지만 귀찮죠? 바로 뺍시다. 아래에서 위로 2A는 18분의 9파이 빼기 18분의 2파이. 이렇게 계산들을 못하는지 18분의 7파이야. 알겠어? 통분 머리로 해 이제. 3번이야. 3번. 돼요? 얘들아,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 이렇게 풀고 뭐 해야 돼? 정리해야 돼. 가자. 문제에서 이 힌트를 줬어. 힌트를 문자로 잘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가운데를 갈랐어요. 그래서 여기 A로 주고 여기 B로 딱 주고 나니까 문제에서 준 힌트도 간단해지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것도 간단해져.
그죠? 그래서 AB에 대한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 힌트는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더하니까 2분의 3파이였고 베타랑 알파를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되면서 B 플러스 A가 2분의 파이였다. 이런 문제입니다. 정리하세요.